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그 동안 이제 솔직히 좀 날씨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옷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밀려가지고 맨날 제가 좀 겨울옷 입고 나왔잖아요. 드디어 제가 지금 이 옷정리 했습니다. 줄리안 씨 옷장 정리한다고 한 4월 달부터 들은 것 같은데 드디어 하셨네요. 네. 근데 원래 사실 그런 게 한번 미루게 되면 계속 일을 미루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페이쌤은 그럴 일 없으시죠? 왠지 안 그럴 것 같아요. 작년 크리스마스 트리도 네,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미루면 전인데. 그럼요. 네. 집에 가면 무서워요. 다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옷들이 언제 치워줄래 하는 눈빛으로. 아이고. 네. 근데 옷 정리 좀 미루더라도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뭘까요? 복습인가요? 네, 진짜 복습은 절대 미루면 안 되겠습니다. 네. 진짜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복습 안 하고 오면 네. 누가 내 머리 있던 모든 기억들은 이제 백업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챙겨오지 않은 그 외장 하드를 챙겨와야 되는데 챙겨오지 못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런 있어요. 느낌이네요. 네, 아무래도 중국어 공부의 기본은 복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리즈 씨?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공부했을 때도 많이 뭐 몇 번, 뭐 10번, 10번, 100번 반복으로 공부해야죠. 네. 근데 제가 잘 못해서 그래서 한국어 이렇게 잘 못해요. 그분이 잘하십니다. 정말 중국어를 잘 하려면 저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려 씨가 옆에서 매의 눈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중국어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네, 맞아요. 리즈 씨한테 저희가 좀 폼내는 그날까지 저희가 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할게요.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차이나 코드 시작해보겠습니다. 观众朋友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朋友们晚上好，我们是中国密码 We are China Code. 와. Hello everybody. 저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중국어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大家为什么喜欢中国密码? 제가 그러면 좀 우리 大家为什么喜欢中国密码? 제가 그러면 좀 우리 시청자들 대표해가지고 한마디 해볼까요? 因为很有意思. 와. 因为很有意思. 와. 맞습니다. 차이나 코드는 재밌고 또 유익하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차이나 코드를 좋아하는 데는 좀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因为朱利安很帅. 很帅. 왜真뭐? 갑자기 칭찬이었다 하고 뭐가 좀 수상한데요? 진심이에요. 어색해요. 네. 진심이었어요? 네, 저의 눈이 진심입니다. 조금 약간 갑자기 흐드렸다는 거 같는데요? 아닙니다. 아니 사실 근데 네. 저보다 훨씬 많은 일 하시는 그 바로 그분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되는 그분 누군가요? 맞습니다. 우리 워먼요 한일老师 우리에겐 든든한 팬심이 있습니다. 네. 와, CC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시작하니까 또 부담이 팍팍 되고 좀 뭔가 불안한 느낌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복습을 안 해와서 그런 것은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이 절대 좀 아니겠죠. 드는데요. 아니신데요? 네, 어쨌든 우리 좀 기쁜 마음으로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학습했던 거는요. 영어의 Y에 해당하는 왜 먼저 학습했었는데요. 기억나세요? 세 글자. 방금 하셨던 为什么? 맞아요. 为什么? 같이 해볼까요? 为什么? 네,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为什么? 为什么? 자, 그러면 단어만 듣기엔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문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당신은 왜 출근을 하십니까? 라고 만들 수 있을까요? 네, 你为什么上班? 와, 你为什么上班? 그러면 당신은 왜 중국어를 배우세요? 你为什么?你为什么学汉语? 좋습니다. 很好. 네, 예전에는 한 분이 먼저 하고 따라하는 네, 식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돌림 노래처럼. 네, 둘이 동시에 하고 있어요. 정말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드디어 LT로 갈아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你为什么?你为什么学汉语? 좋습니다. 很好. 네. 자, 그럼 이런 것도 해볼게요.
당신은 왜 커피를 마셔요? 你为什么喝咖啡？ 喝咖啡？ 아까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네. 당신은 왜 커피를 마셔요? 你为什么喝咖啡？喝咖啡？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리레이션 뭐 카페 맞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왜 절 좋아하시나요? 啊，你为什么？哦， 좋아하시나요? 저를. 啊， 이거 시간 버는 거예요. 빨리 질문하세요. 빨리 질문하세요. 당신은 왜 저를 좋아하세요? 你为什么爱你？ 아이 爱我？ 그렇죠.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자기의 시완, 강아지거든요. 시완, 시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시완 뭐? 因为很漂亮。 漂亮. 네, 따로 복습하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방금 인회 하신 김에 왜냐하면도 같이 복습해 볼까요? 네. 왜냐하면 네이티브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因为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난 너무 바쁘니까라는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因为我很忙. 很忙。 너무 좋아요. 건망 발음도 너무 완벽했고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요. 복습 차원에서 오늘의 게스트인 우리 리즈 씨에게 네. 오늘 방송에 왜 오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这样丽兹啊，你为什么来参加我们这个节目呢？ 그럼 저도 간단하게 중국어로 대답할 건데 네. 이해할 수 있을지 좀 볼게요. 네. 네. 因为有很多韩国朋友喜欢中国，所以我想告诉韩国朋友关于中国文化的一切。 너무 길어서 발음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고 중국과 네. 친구고 친구들이? 한국 친구고 네. 그래서 좋고 그래서 친구라서 친구만 5번. 很多韩国朋友喜欢中国，所以我想告诉韩国朋友关于中国文化的一切。 허니버거 잘 들렸어요. 5번 나왔는데. 네. 몇 개는 알아들었어요. 네. 저희를 위해서 왔던 거 아니었던가요? 자, 한국인 중에 중국을 사랑하는 친구도 많아서 그래서 여기 와서 한국인 친구에게 중국 문화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저도 알아들었는데 미안해요. 제가 한국인 여기해서 여기 한국이 아닌데. 아니에요. 맞아요. 알아들었는데 좀 바보인 척 해야 되니까 MC 컨셉상.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자연스럽습니다. 하죠. 네, 네. 네. 쌤, 오늘은 제가 좀 수업 주제를 제안해 와, 봤어요. 이렇게 네? 능동적으로 네. 갑자기 운동적인 뭐예요? 학생입니다. 요새 그 먹스타그램이라고 SNS에 먹는 사진 올리는 게 좀 네.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맛 표현을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괜찮죠? 딱 좋아요. 먹었을 때 뭐 좀 맵다, 뭐 좋다, 막 이런 것 좀 네네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나우 씨 하우 很好, 非常好. 그리고 이렇게 친히 배우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또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드는데요. 왠지 오늘은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막 표현에 앞서서 밑도 끝도 없이 맛있다, 뭐 맛없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어때라는 표현부터 알아보는 게 아. 어때? 어떨까요? 좋아요. 네, 그러면 어때라는 표현, 어때요라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3글자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怎么样? 怎么样? 양. 되게 중국어 같죠?怎么样? 똑같이 중국어지만 굉장히 중국어 같은 발음. 네. 맞아요. 怎么样? 어때요?라는 표현이에요. 네. 근데 어때요?라는 표현은요. 이거 어때?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여기 있는 모든 거 다 가능해요. 我怎么样? 나 어때? 나 어때? 아, 他怎么样? 그는 어때? 아, 我怎么样?我怎么样? 슈아이. 와, 오. 오늘 되게 좋은데요? 여러분이 차이나 코드를 좋아하는 데는 좀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줄리 안很슈아이. 很帅. 我怎么样? 슈아이. 오. 자, 그러면 문장으로 제가 해볼 텐데 알아들을 수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韩国菜怎么样?韩国菜怎么样? 한국 차이. 한국 음식 어때? 맞아요. 어땠어요? 한국 차이 怎么样? 그럼 제가 질문하는 거는 今天的嘉宾怎么样?嘉宾은 게스트예요. 今天的嘉宾怎么样?嘉宾은 게스트예요. 네. 아, 맞아요. 게스트 어떠시냐고? 아, 很好. 묻기 쉽지 않은데. 很好. 네. 很漂亮. 와, 很漂亮.谢谢。我们喜非常欢漂亮.你。哦，谢谢，我也非常喜欢你，并且宝美更漂亮，더 예뻐요，更漂亮，宝美。 큰이 더라는 네, 뜻이에요. 껌 맞아요. 더. 자, 그러면 이제 보미 씨께서 아까 네. 처음에 요청 주셨던 먹스타그램을 위한 와. 네, 맛있는 그 맛 표현들 나이스. 네, 맛있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우실 표현들은요, 먹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회식 자리나
중국 친구들의 어떤 식사 초대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놓으시고 메모해 놓으시고 이따가 숙제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유용한 표현부터 볼 텐데요. 네. 자, 일단 맛이 어때 하면 일단은 맛있다고 해야겠죠. 네네. 네, 그래서 맛있다에 해당하는 표현. 일단 맛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같이 해볼게요. 네. 好吃,好吃,好吃. 好吃. 네, 어떤 글자 구성인 것 같으세요? 하오 좋다. 네. 그렇지 먹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먹는 거 먹기 좋다. 좋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에요. 먹기 좋다, 즉 맛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용력 확인해 볼게요. 맛이 좋다가 好吃이니까 맛이 그냥 그렇다, 맛이 없다 하려면 不好吃. 그렇죠. 不好吃. 不好吃. 네, 듣기 대장에 이어 이제 말하기 대장 자리도 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不好 노리고 있습니다. 네, 不好吃. 같이 해볼게요. 不好吃. 不好吃. 좋아요, 很好.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 菜怎么样? 오, 아, 한국 菜怎么样? 오. 저 알아들었어요. 한국 차이. 한국 차이. 아, 很好. 非常好. 방금 배운 걸로 한다면? 好吃. 그렇죠. 그렇죠. 很好吃. 나왔어요. 엄청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맛있다, 맛없다 말고도 좀 다른 표현도 알고 싶은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저트 사진 예쁘게 나오는데 달콤하잖아요. 그 네. 달콤한 표현은 어떻게 하나요? 달콤하다는 발음 달콤해요. 달콤. 甜, 甜. 甜. 甜.甜. 네, 혹시甜. 노래 중에 甜蜜蜜라는 노래 아세요? 네, 들어봤어요. 甜蜜蜜 하는 그 노래가 甜蜜蜜 달콤해, 달콤해라는 아, 뜻이에요. 그래요? 사랑이 달콤하니까. 네, 甜. 그러니까 甜은 정말 음식의 맛도 달콤하지만 어떤 관계, 두 연인과의 관계가 달콤할 때도 你们很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네, 달콤하다 같이 해볼게요. 甜. 네. 그 글자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생각해보면 글자가 그렇게 구성이 복잡하진 않아요. 글자를 그래요?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부분은 혀설자예요. 네, 나중에 우설집 가면 볼 수 있는 네, 혀설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달달한 뜻 해결하는 그 달 감자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달콤할 때 매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한 느낌을 그림으로 그리시면 혀설자에 혀를 진짜 그림으로 그리시면 그게 티엔 달콤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네, 그러면 제가 우리 리즈 씨에게 네.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알아들을 네. 수 있으신지 확인해 보세요. 오케이. 리즈, 你喜欢吃甜的吗?我不喜欢吃甜的. 네. 我喜欢吃辣的. 네, 알아듣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뭐 단 거 좋아하냐고 묻으시고 맞아요. 좋아하지 않고 이제 뭐 다른 거 좋아한다는데 오, 정말 알아두셨어요. 리즈, 你喜欢吃甜的吗?我不喜欢吃甜的. 네. 我喜欢吃辣的. 네, 甜的. 알아듣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방금 제가 티엔이라고 하지 않고 你喜欢甜的吗? 라고 했거든요. 덜을 붙이셨어요. 네, 그래서 형용사 뒤에다가 덜을 붙이면 그런 것, 단 것이 단 돼요. 것 좋아하냐고. 네, 그러니까 너는 단물 되죠. 좋아하니라고 하지 않고 넌 단 것 좋아하니라고 물어야 하기 때문에 喜欢甜的吗?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원래 how 좋은 거니까 그럼 이제 좋은 것은 how 네, 더. 그렇죠. how 好的. 좋아.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예쁜 거는 평량더. 오, 맞아요. 더만 붙이면 다 네, 되는 帅的, 거죠. 帅的, 漂亮的, 帅的. 可爱的 다 쓸 수 있어요. 好的. 뭐 이럴 때면 중국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쉬우니까. 네.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뭐 시완더,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죠. 붙이면 좋아하는 진짜 것은 喜欢的 쉽습니다. 롯데만 배워가지고 딱 붙이면 되니까. 네. 그럼 이럴 때 보면 정말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잘 따라오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맛 표현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달다 보셨거든요. 네네. 달다는 티엔이었어요. 티엔. 반대말 쓰다는 뭘까요? 쓰다. 쓰다는 같이 해볼게요. 구. 네, 쓰니까 구. 네, 근데 한국에서는 매운맛이 많이 있잖아요. 네, 한국은 매운맛이 많죠. 네. 자, 그러면 구에 이어서 다뤄 보실 표현은 매운맛인데요. 네. 매운맛은 아까 리즈 씨가 좋아한다고 했던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맛. 我不喜欢吃甜的. 네. 我喜欢吃辣的. 네. 我喜欢吃辣的. 라. 라. 네. 라 라. 매워. 매우면 기분 좋아지니까 라 쓰시면 돼요. 기분 좋은 거 보는 게 라. 좋아요. 맞아요. 라. 네, 너무 매워 할 때. 라. 그러면 너무 매워라고 하려면 한라. 라, 장라 이렇게 쓰면非常辣. 네, 얼마큼 매운지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매운 것 하려면 더를 붙이면 되죠. 라, 라, 더 라. 하면 되죠. 辣的. 你喜欢辣的吗? 전 하오마. 하오. 喜欢? 喜欢. 我喜欢辣的. 我喜欢辣的. 宝美你呢? 喜
喜欢辣的吗？我喜欢辣的。 좋아하시는군요, 다. 리즈, 喜欢辣的吗?我喜欢辣的。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도 글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라 왼쪽에 있는 글자를 보면 어떤 라면 봉지에서 굉장히 많이 본 글자예요. 그래요? 네, 라면 봉지에서 굉장히 많이 본 매울 심자고요.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묶을 속자인데요. 라면 어떻게 팔아요? 묶음으로 팔아요. 그쵸? 그래서 라면, 신라면 묶어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외우실 때는. 네, 그럼 우리가 단맛, 쓴맛, 그리고 매운맛까지 배웠는데 그럼 신맛 있잖아요. 뭐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레몬, 생각만 해도 침 침이 고이는 거? 꼬이고 네. 뭐 파인애플 막 이런 것들. 침 고이면 수완. 네, 수완 고인 상태로 수완 이렇게 수완. 쓰시면 수완.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뭐 흔하오, 수완더. 하오는 좋다, 굿의 뜻이고요. 우리는 like를 해야 되니까. 좋아한다. like. 사랑하는데 근데. 喜欢. 뭐 아이 시완더. 아이 아이 수완더 좋아요. 가능하죠. 되게 많이 좋아하실 때는 네네. 즐겨 드실 때 뭐 아이 수완더 혹은 뭐 아이 치 수완더. 뭐 아이 추스완더. 네, 신것을 많이 즐겨 드시면. 그럼 우리 리지 씨에게도 물어봐 주세요. 신맛 좋아하시는지. 니 웨이션 왜 좋아하시는지. 죄송해요. 니 喜欢 니 的吗？ 수완더我喜欢酸的吗? 맞아요. 질문 맞아요. 저는 갑자기 한국어로 왜 하는 거죠? 정말 중국말로. 我喜欢酸的. 좋아하시는군요. 喜欢酸辣的. 아. 수완 라를 좋아한대요. 네, 맵고 신난 맛. 이런 요리를 자극적인 좋아해요. 맛. 수완. 네. 자극적인 맛 좋아하시는군요. 老师喜欢喜欢刷的吗？我非常喜欢酸的. 네, 我非常喜欢 안 酸.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지 않 좋아하신다고. 네. 네이랑 그래서. 네. 어떨 때 이렇게 기복이 되게 커서요. 아까까지 좋았는데, 네, 非常喜欢酸的. 네네. 정말 좋아합니다라는 네. 표현이 되고요. 발음 달콤해요. 달콤. 甜,甜甜,甜栗子,你喜欢吃甜的吗?栗子,你喜欢吃甜的吗?我不喜欢吃甜的. 我不喜欢吃甜的. 매운맛은 아까 리즈 씨가 좋아한다고 맞아요. 했던. 제가 좋아하는 맛. 맞아요. 라. 라. 네. 라. 라 매워. 매우면 기분 좋아지니까 라 쓰시면 돼요. 你喜欢辣的吗? 你喜欢辣的吗? 喜欢辣的吗?我喜欢辣的。喜欢辣的吗?我喜欢辣的。 좋아하시는군요, 다. 그리고 오늘 배운 이 4가지 맛이 있어서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단 거는 甜, 甜. 매운 거는 辣。 라, 그리고 시큼한 것은 수완. 네, 한 가지 남아있는 쓴맛, 구. 이렇게 네 개를 배워봤는데요. 이 글자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혹시 그래요? 눈치채신 분 있나요? 어떤 비밀이 있죠? 도움이 네, 있죠? 지금부터는 성조에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수완, 甜, 구, 라. 아. 수완, 1, 2, 3, 4네요. 甜, 구, 라.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성조 연습할 때 또 그렇게 좋아요. 수완, 甜, 구, 라. 같이 해볼까요? 수완. 시작. 수완, 甜, 구, 라. 수완, 甜, 구, 라. 酸甜苦辣. 딱 네, 산텐 콜라. 네. 쉽게 표현할 수 있죠. 네, 또 원래酸甜苦辣또 4개 같이 있으면 써도 돼요. 맞아요. 원래는酸甜苦辣맛인데 근데도 인생에 대한 이런 맞아요. 회용사도 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인생은 힘들다 그런苦라고 할 수 있고 인생 쓰다. 맞아요. 네, 인생이 뭐 즐겁게 살았다 그런 人生 달콤했다. 甜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人生酸甜苦辣酸甜苦辣는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입니다. 다양한 네. 맛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와, 이게까지 기쁜 뜻 담겨 있다니까 오늘 정말 이제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차이나 코드 항상 이제 달콤하잖아요. 항상 TN하잖아요. 네, 오늘 정말 또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달콤한데요. 감사합니다. 퀴즈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아니 퀴즈가 있으면 구. 퀴즈 있으면 9고 퀴즈 없으면 TN이에요? 네. 마음이 되게 약해지는데 그러면 오늘은 퀴즈 하지 말까요? 좋아요. 네, 좋네요. 어? 今天没有 퀴즈. 와. 네, 그런데 오늘은 퀴즈 말고요. 숙제를 한번 해보는 숙제요? 시간 숙제요? 가져보려고요. 숙제. 자, 우리가 오늘 이걸 한 취지가 네네.
SNS에 좀 뽐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양한 먹을거리 사진을 올리시는 김에 중국어 오늘 배웠던 표현을 중국어로 한자로 활용을 맞아요.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올리고 굉장히 달콤하다 아니면 뭐 맛이 있었다 好吃 그리고 어떤 음식이 맛이 없었다 네네. 不好吃 이런 걸 해시태그에 꼭 넣어서 인증샷 만들어 오기 어때요? 알겠습니다. 한번 좋아요. 해볼게요. 재밌어요. 아 좋아요. 정말요? 이거 확인할게요. 네. 저는 줄리안 씨가 어떤 사진 올릴지 좀 기대가 돼요. 저도 모민 씨가 어떤 사진 가져올지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도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저희 정말 이제 중국어를 좀 많이 배웠던 이제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이쌤, 谢谢. 네. 감사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천백승 중국어도 공부해봤으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 그리고 싫어하는 색깔에 대해서 좀 알아볼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중국인들의 빨강색 사랑이야 뭐 많아도 진짜 입 아플 정도로 다 알고 있잖아요. 중국의 국기인 그 오성 홍게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네, 중국인들은 유난히 빨간색을 좋아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궁금한 이유가 이제 왜 이 빨간색 그렇게 좋아할까요? 특별한 이유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인웨이 왜냐하면 중국인들에게 빨간색은 길조를 의미한다고 해요. 네, 중국에서의 홍, 빨갛다라는 뜻은 인기가 있다라는 뜻이라서 예전에 우리 리즈 씨 대명사죠. 왕홍 기억하시죠? 왕홍, 네, 네. 인터넷에서 인기가 있다. 그게 네네. 왕홍이었잖아요. 네, 홍, 번창하다, 인기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좀 홍바오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오, 세뱃돈도 빨간 맞아요. 봉투에 넣어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날에 빨간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많아요. 뭐 결혼식 아니면 설날 때 그냥 집에 갔을 때 아이 나면 그럼 또 아이에게도 봉투를 주고 네. 또 다양한 예를 들어서 다양한 중요한 날에 만약에 친척 만나거나 이런 데는 또 홍bao 드리죠. 네. 그리고 근데- 폭죽도 빨간색이잖아요. 엄청. 네, 설날 주로. 터뜨리는 그 폭죽도 터뜨리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길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그렇다고 궁금한 볼수 있어요. 게 이제 빨간색이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듣기로는 왠지 모든 사람한테 계속 빨간색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떨 때는 괜히 좀 실례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약간 생각 들어요. 그거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빨간색 펜으로 이름 쓸 때 아니면 네네. 편지 쓸 때 이런 데는 안 쓰죠. 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원래 빨간색은 피인데 피는 생명, 파워 이런 느낌도 들어갔지만 근데 피도 좀 왠지 안 좋은 의미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람 죽이면 뭐 이런 피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때는 만약에 빨간색 펜으로 네. 편지 쓸 때 이런 거는 좀 안 좋고 또 다른 이유도 네. 있을까요? 제가 떠오르는 거는요. 애기 듣고 나니까 떠올랐는데 네. 우리는 보통 이 축의금을 내거나 아니면 네네. 애기 세뱃돈 같은 거를 줄 때 그냥 흰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주는 게 맞아요.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르고 똑같이 중국에서 좋은 일이 있는데 중국 친구 결혼식 하고 하는데 모르고 이제 흰 봉투에서 이 돈을 담으면 이제 흰 봉투는 조의금을 낼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신뢰되는 거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하는 거. 기쁜 일일 때는 빨간 봉투, 슬픈 일이 있을 때 흰 봉투에 돈을 담아서 이제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붉은색보다 더 좋아하는 색깔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바로 황금색이잖아요. 네. 황금색. 그 뭐 중국 영화나 좀 드라마를 봐도 황금색을 이제 맞아요. 형제들이 보통 입고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황금색은 좀 애매한데요. 왜냐면 왜요? 이 우리는 황스링이라고 하는데 그거 황이 은란한 의미가 들어가서 정말요? 그래서 19금 영화에 우리 그 19금 영화 부르을 때도 황금 영화 이렇게 황色 황色电影 이렇게 불러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황금 아니면 영화 좋은 거네요. 네. 네, 하지만 어쨌든 노란색, 황색은요 황제의 색이라고도 불려요. 네,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네. 옛날에는 평민들이 노란색 옷을 입을 수조차 없었대요. 왜냐면 황제의 색이니까. 근데 이게 좀 변질되면서 이제 아까 리지 씨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네, 네. 야구 동영상 같은. 네. 야구도 중국의 색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네. 그렇다면 반면에 싫어하는 색도 있나요? 싫어하는 색 딱히 어떤 거 싫어하는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
베이老师 얘기했던 거 그 출입금 줬을 때 봉투 줬을 때 한국에 네네네. 말씀 힘쓰잖아요. 네. 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인데 막 네, 이렇게 근데 줘서. 이거 좀 이상해요. 네. 왠지 느낌이 이렇게 줘도 됐나요? 왠지 좀 안 가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빨간색 이렇게. 봉투 어디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랬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도 뭐 다 흔세가 안 준다고 이런 얘기도 아니고 왜냐면 원래 이거 깨끗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순수하다. 뭐 네. 한 단세도 다양한 의미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제가 얘기 드릴 건 녹색인데요. 네. 녹색도 조금 특별한 게 이제 자연 친화적인 상품이나 뭐 환경을 얘기할 때 녹색을 얘기해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중국에서는 녹색 모자는 쓰면 안 돼요. 모자요? 맞아요. 네, 녹색 모자를 쓴다가 이제 어원이 있는데 그게 내 아내가 바람이 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맞아요. 녹색 모자 쓰고 돌아다니면 뭐 제 아내 바람 났나 봐. 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막 우리의 그 새마을 운동 모자 같은 거 네. 쓰고 다니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아, 그 바람 펼때 우리가 그 사람 戴绿帽子 네. 그 남자가 뭐 노란 모자를 쓰고 있다 녹색 이런 모자를 표현 쓰고 있다? 아니 표현은 바람은 피다 이런 뜻이라서 네. 만약 그 사람은 만약에 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나는 거 아니고 근데 우리가 농담할 수 있죠. 그렇죠. 왜绿帽子 쓰고 있어요? 진짜 큰일 무슨 나겠네요. 일이 있어요? 네. 뭣도 이렇게. 모르고 좀 이 모자 좀 예쁘다 해가지고 네. 친구한테 잘했더니 녹색 모자여가지고 네, 그 맞아요. 친구랑 완전 결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좀 조심해야겠네요. 아, 그리고 녹색을 안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다고 해요. 네. 옛날에 이 하급 관리들이 입던 옷의 색깔이 녹색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네. 있다고 하네요. 중국인들은 물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물건에 담긴 의미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신다면 분명 센스를 발휘하실 때가 올 겁니다. 네, 오늘도 중국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 시간이었습니다. 네, 대륙을 뜨겁게 달군 한 주간의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차이나 핫이슈 시간입니다. 자, 먼저 3위를 차지한 소식부터 볼까요? 네, 3위는 중국 땅을 밟은 넷플릭스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인 넷플릭스가 오랜 수건이었던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 가입자 수 9,300만 명이라는 위험 속에서도 넷플릭스가 들어갈 수 없었던 국가는 중국, 북한, 이란 딱 3군데였는데요. 중국은 이제 넷플릭스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콘텐츠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중국 동영상 서비스 업체 아이치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우회 전략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하겠다는 의도인데요. 네. 어쩌면 넷플릭스 자체를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공급자 입장으로서 중국 진출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 넷플릭스의 우회 진출은 굳게 닫힌 중국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었던 기회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결국 중국에게 머리를 숙인 결과라고 해야 할까요? 12 billion hours of Netflix, up from 8.25 billion. 넷플릭스라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맞아요. 사랑받고 있는 그런 네. 서비스인데요. 네. 진짜 제가 최근에 이제 매일가 같이 돌아갔는데 뭐 엄마, 아빠, 뭐 형, 누나 뭐 다들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거의 TV 보는 것보다 이제 넷플릭스 보는 사람 거의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자그마치 9,300만 명이 가입돼 있다고 하잖아요. 자그마치요? 네. 그렇다면 중국의 영화 같은 콘텐츠들은 이제 어디서 다운받고 볼 수 있었나요? 원래는 요쿠, 도도 이런 IC도까지 다 있었는데 거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예전에는 무료로 다운로드 수 있지만 요즘은 이제 좀 좋은 거는 돈을 내고 다운로드해야 돼요. 네. 근데 또 사람들이 다 방법이 찾아요.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줄 수 없어요? 네. 사실 이번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작년에 넷플릭스가 중국 진출을 포기했었기 때문인데요. 이 직접 들어서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우회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넷플릭스가 성차봤던 아까 그 중국
아이치는 아이치. 어떤 곳인가요? IC는 동영상 사이트예요. 동영상 네. 사이트인데 영화, 드라마 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TV 보는 거 필요 없이 IG에서 TV에서 나온 거를 다 볼 수 있고 또 IG가 자기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또 인터넷 드라마 그리고 또 외국 드라마까지도 다 볼 수 있죠. 예전에 그 한류 뜨거웠을 때는 거의 한국 드라마는 뭐 IG에서 방영한 적도 있었어요. 계약해서. 중국인들이 뭐 그 아이치를 거의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겠네요. 가입자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가입자가 중국이니까 뭐 무려 1,000만 명 넘겠네요. 1,000만 명이요? 5억 명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이라니요. 네, 5억 명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었겠죠. 네. 그래서 우회 지출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다만 중국 정부의 영상 검열 방식이 전편 사전 검열이고 네. 그리고 또 내용 규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아이치가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해요. 네, 앞으로 넷플릭스 정말 중국에서도 어떤 영역을 이제 어떻게 넓힐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자, 저희 이제 2위 소식 알아볼까요? 2위는 격투기에 무릎 꿇은 태극권입니다. 이종격투기 강사와 태극권 고수의 불꽃 튀는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룰도 없고 보호 장비도 없이 무제한 룰로 치러진 이 대결에서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정신 차릴 새도 없이 20초 만에 끝난 시합은 이종격투기의 완벽한 승리! 기세가 오른 이종격투기 강사는 전통 무술이 실전에는 형편없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발끈한 무림의 고수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했는데 중국 무술협회가 반대해 흥미진진할 뻔했던 대결은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네티즌 사이에선 논쟁이 뜨거운데요. 쿵푸나 유슈 등 자부심이 대단한 중국 전통 무술이 이종격투기 강사의 말처럼 실전에서는 정말 쓸모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 무술이 실력은 갖추지 못하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는 각성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반대로 중국 무술을 보호하자는 옹호론도 펼쳐지고 있어 양측의 공방정은 한동안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중국 무술에서 항상 좀 있잖아요. 막 발 딱 뻗었는데 앞에 사람이 갑자기 확 날아가고 맞아요. 축구도 막 있고. 갑자기 뚝 쳤는데 이제 그 급소로 찌른다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영화에서 근데 그런 혹시 중국 사람들도 이 중국 무술에서 관심 그렇게 많나요? 응, 많아요. 네. 근데 무술은 사실 그 격투기처럼 격투기 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호싱하기 위해 하는 거고 자기를 두 번- 지키기 위해서. 네, 지키기 위해. 네. 그래서 뭐 누가 싸우기 위해 이기기 위해 하는 거 아니고 호심하기 위해 또 건강하기 위해. 건강을 네. 위해서. 네, 그래서 뭐 격투기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왠지 이제는 무술 좀 공연 같긴 해요. 그냥 매일 예술 아침에 같은. 공연하는 춤 같은, 것처럼. 진짜. 네, 또 수행하기 위해. 왜냐하면 이거 해서 뭐 처하 뭐 마음이 또 편해지고 네. 또 처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격투기랑 조금 차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이제 중국에서도 무술의 현 주소를 자각하고 인정을 하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중국의 무술이란 신비주의적 언어로 포장한 건강체조와 전통 철학의 집합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해요. 네. 만약에 정말 무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좀 속상해요. 네. 슬퍼요, 사실. 왜냐면 원래 왠지 중국 무술은 영혼이라고 네. 부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슬프지만 근데도 이걸 통해 또 다시 중국 사람들이 뭐 무술 관심하게 되고 원래 무술의 의미 절대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영화만 보고 이렇게 되는데 네네. 근데 그거는 우리 예술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원래 무술 예전에는 맞아요. 이招致命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 해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네. 항상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좀 다른 뭐 춤하는 것처럼 그냥 수행하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하는 거라서 그래서 또 반응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네. 자, 이렇게 공방전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 중국의 재벌이 태국권 고수를 쓰러뜨린 이종격투기 강사와 또 다른 무술인과의 대결에 17억의 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무술인들의 좀 자존심 거드린 거죠. 근데 이 대결 제안에 많은 이제 무술가들은 또 이제 그 무술의 명성 다시 되찾겠다면서 이제 도전장 같은 거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중국 무술협회에 의해서 무산이 됐다고 해요. 네, 이 도전장은 네, 대련은 공정하고 통일된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대결은 이제 규칙을 찾기가 없다 어렵고 보니까, 네, 네. 또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대결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우리 차이나 코드의 단골 손님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님도 또 좀 나오시나요? 한마디를 네. 거들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이 전통 무술 옹호론을 펼친 건데요. 네. 이 총과 미사일, 핵탄두 앞에서 이 전통 무술이든 격투기든 모든 무공은 의미가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건 그렇긴 하네요. 네. 그리고 그 교통이 그 사실 인기 있는 사람은 회사 대표예요. 모르죠? 이 뉴스에서 나온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게 좀 홍보용 하는 것 같긴 해요. 또 이렇게 하고. 의견이 있군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전통 무술이나 이종격투기 쪽에서 서로 비판하고 막 좀 이런 분위기 되게 많다고 합니다. 네, 원래 운동은 어차피 시사처럼 서로 존중하고 서로 리스펙트하기 위해서 네, 이제 저희 맞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빨리빨리 이런 트러블 같은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위 소식 함께 볼까요? 네. 1위는 덴마크 굴, 우리가 먹어줄게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지마. 네, 덴마크 주재 중국 대사관은 지난달 말일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인 긴급 지원 요청이라는 구조 신호를 올려 중국 네티즌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유는 덴마크 해안에 대량으로 발생한 굴 때문이었는데요. 대사관 측에 따르면 인구 600만 명에도 못 미치는 덴마크는 자체 굴 소비를 감당하지 못해 공경에 처했으며 해안에 빽빽히 들어찬 생굴을 보고도 덴마크인들은 대책 없이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에게 긴급 요청을 한 것인데요. 중국은 전 세계 굴 양식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굴 수요가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 이에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이 커지자 중국 기업들이 덴마크 굴 대란 해결 노력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같은 중국의 적극적인 관심에 덴마크 총리와 국민들은 감동의 물결이라며 고마워하고 있다는데요. 올해 보령 굴 축제도 못 갔다 왔는데 이참에 우리도 초장 들고 덴마크나 갔다 올까요? 그러니까요. 좋겠네요. 네. 아니, 이 맛있는 걸 왜 이렇게 안 먹을까요? 이거 진짜 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듣기로는 덴마크에서 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외래 종이 갑자기 번식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 생태까지 좀 엉망진창했다고 합니다. 근데 덴마크도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덴마크에서도 굴먹기 운동까지 벌려봤으나, 네, 굴먹기 운동도 했으나 덴마크인들이 또 그렇게 굴을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거기에 인구가 또 적다 보니까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근데 네. 석화 진짜 맛있잖아요. 네. 이 석쇠에 구워 구워 올려도 먹어도 맛있고 또 맛있고. 전으로 구워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네. 맛있겠다. 중국인들이 원래 굴을 좀 좋아하나 봐요. 네,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네. 특히 왜냐면 우리 상하이, 광저우 이제 바다에 네, 가깝잖아요. 바다에 있는 여기 분들. 지역 사람들은 되게 해산물 이런 거 좋아해서 네. 네. 그래서 만든 방법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구이 굴, 구이, 네. 뭐 전도 만들고, 전 만들고. 볶음, 네. 볶은 것도 만들고 또 뭐 탕처럼 이렇게 또 끓여서도 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구이는 것도 되게 방법이 되게 네. 많아요. 너는 뭐 향료도 다르고 네, 네, 네. 또 뭐 다른 야채도 넣고 이걸 같이 하는 거 사진만 봐도
먹고 싶어요. 보이죠? 제가 왔어요. 네. 가요, 우리 가요. 와 근데 내가 듣기로는 네. 이제 진짜로 중국 사람들도 덴마크까지 굴 먹으러 갔다는데 그게 실화예요 그러면? 진짜로 갔다고 합니다. 진짜 한 여행사에서 상품으로 그걸 개발을 했대요. 덴마크 굴먹기 굴먹기, 네, 상품을요? 덴마크 가서 굴 먹고 오기 상품을 와. 개발했다고 하고요. 아, 또 나오시네요. 오늘 알리바바에서도 네, 알리바바에서도 덴마크의 굴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네, 덴마크 대사관을 방문해서 굴 대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에서 이 중국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궁금해요. 와, 궁금하죠. 네네. 바로 제가 웨이보에서 찾았는데 네. 너무 아.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아요 왠지. 真的有人跑去丹麦吃生蚝啦！哇，看着好鲜，好想吃啊！你们都喜欢怎么吃生蚝呀？我呢就喜欢原味，这个是应该是个蹦脆的。 이거는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이 여기 나라에서 가서 생굴을 먹는 사람 되게 많다고. 덴마크까지 갔다고? 네, 되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너무 신선해서 딱 봐도 먹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뭐 생굴을 어떻게 먹는 거, 뭐 어떻게 해서 먹는 거 좋아해요? 아 저는 후추 뿌려가지고 레몬 찰떡 뿌리고 네. 옆에 이제 그 통밀빵에다가 버터 살짝 발라가지고 화이트 와인에다가 이제 얼음 딱 넣고 민감하네요. 먼저 굴을 그다음에 빵 그다음에 한입 귀엽다. 이렇게 먹으면 네. 뭐니 뭐니 해도 초장이 짱인데. 초장에 칙 찍어서 이렇게 마늘. 뭐가 모르시네요. 네. 이 사람은 그냥 생거로 먹는 거 좋아한다고. 그냥 생거. 그냥 먹다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더 네네네. 재밌어요. 이 사람. 丹麦生蚝泛滥准备移民了关键是真的不要钱呐 이 사람은 이민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어차피 무료로 살겠다. 먹을 수 네. 있으니까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민으로 가건다고 이렇게 썼네요. 아, 너무 재밌네요. 재밌네 진짜. 그리고 정말 이 기간에 우리 중국에서 유명한 그 남자 그룹 있는데 TF Boys 있잖아요. 네. 거기 중에 한 명이 지금 여기丹麦에서 있어요.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방송 하고 있어요. 거기서 네. 여행을 홍보하기 위해 그래서 거기 신방송 하고 있어요. 재밌네요. 굴 많이 먹기 때문에 해도 됐을 것 같아요. 그거 하고 네, 불로 연결된 덴마크와 중국의 이번 사건으로 두 나라의 관계가 우호적이었다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생굴 외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저번에 저 판다 외교에서 들었는데 이제 생굴 외교도 들어가니까 재밌네요. 야, 진짜 근데 중국에서 굴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매년 이제 20%로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 중국에서 또 되게 좋은 일이겠네요. 그렇네요. 이 굴처럼 부드러운 두 나라의 외교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까지 차이나 하디슈였습니다. 굴 저희 여기서도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성적을 어떨지 알아보고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나왔던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곳을 소개하려고 해요. 중국인들에게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다기보다는 좀 화제를 몰고 다닌다고 해야 맞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현재 중국에서 이제 그 자동차 업체는 중소기업 포함해서 이제 100여 개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 보고 놀라웠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급 브랜드라고 하면 이 브랜드 꼽을 수 있는데요. 바로 홈치입니다. 홈치 네네. 맞아요. 알아요. 이거 잘 알아요. 정말 중국인에게는 의미 있는 브랜드예요. 중국에서는 최고군의 브랜드예요. 최초예요? 자동차 네, 최초. 아, 네. 네, 그리고 또 게다가 중국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고 와우. 해요. 네, 이름처럼 고가이기 때문에 아무나 탈 수는 없는 차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보미스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제를 몰고 다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 홍치에 대해서 기업 리포트 먼저 진짜 살아있 보시죠. 이름 홍치, 1958년 탄생. 1958년 멀어질 대로 멀어진 자동차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중국은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산차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그 출발점이었던 거죠.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3대 자동차 업체 중 국영기업인 제1자동차 그룹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로는 자동차를 만들 기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는데요. 고심 끝에 큰 결심을 합니다. 1955년형 크라이슬러 차량을 가져와 완전히 분해를 한 다음 모든 부품을 분석해 설계도를 만들고 다시 손수 조립해 나가며 노하우를 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58년 중국의 국영절에 맞춰 토종 브랜드 홍치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된 홍치는 중국의 정신적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이 애용한 차가 되는데요. 맞아요. 브랜드의 한자 로고도 마오쩌둥의 친필로 알려져 있죠. 이후 마오쩌둥이 국가적인 행사 때마다 타고 나와서 관심을 받으며 중국을 대표하는 자동차로 자리매김합니다. 맞아요. 게다가 처음에는 크라이슬러 차량을 재조립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1년 만에 부품의 국산화 수준을 높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데요. 1965년부터는 공식 의전 차량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인기와 명성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워낙 원가가 높은 데다가 기름이 많이 소모되고 산량이 낮아 정부의 지원과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되는데요. 결국 1980년도에 품질 불량이라는 이유로 생산 중지됩니다. 이후 간헐적으로 생산이 이뤄지다 2008년 홍치 부활 프로젝트가 시행이 됐고 2013년도에 그 결과물로 홍치 H7이라는 제품이 출시되지만 판매는 부진했습니다. 국산 브랜드의 고급화 전략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이후 홍치의 운명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해왔던 기업 리포트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네요. 이 끝맺음이 좀 특별히 좀 나만 따랐는데 원래 저희가 막 엄청나게 그 성공 스토리가 계속 기다리면서 했는데 오지도 않고 또 마지막에 원래 이제 힘차게 쭉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는데요. 열린 결말로 끝났죠. 운명은? 네, 그렇죠. 그 운명은 홍치는 지금 중국의 애물단지 기업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까 내용에서 나왔던 것처럼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동차이기도 하고요. 또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마오쩌둥이라는 인물이 탔었던 차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굉장히 남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와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처치할 수도 없는 그런 브랜드로 전락을 한 거죠. 네, 역사적인 사실을 보자면 그런데요. 실제로 중국인들은 이 홍치라는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예전에 그 마오쩌둥도 이 차를 탔었는데 그리고 시진핑 주석님도 열병식 거기 열병식 했을 때도 이 차를 타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차에 대한 호감 가지게 돼요. 근데 이 차가 이렇게 브랜드 홍보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다들 퀄리티가 좋다고 믿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소님도 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름부터 좀 남다른데요. 홍치가 뭔가 좀 간결하면서 강렬한데 그래서 홍치가 그 홍차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빨간색 그 뜻이겠죠? 홍치는요 빨간색 깃발. 즉 중국의 오성 홍길 얘기할 때 그 글자 동일해요. 즉 홍치가 중국이고 중국이 홍치이고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아주 세다고 했는데 대략 어느 정도 하나요? 지금 주로 만약에 그 주소님이 타고 있는 차이면 그거는 홍치 L5인데 그 500만 yuan이면 한국 돈 10억? 한 대. 완전 심각한데요? 심각하네요. 그래서 탱크 수준이네요, 이거. 다른 거도 있는데 H7 있는데 H7은 한 5천만 원 있네요. 30만 yuan이면 5천만 원 그게 정도. 저렴한 차죠? 그거는 저렴하고 그다음에 500만 yuan 그거는 사기 힘들어요. 독일의 세단급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10억이나 들어요? 아니 뭐 저희 하늘에서 누가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홍치는요 일반형인 H 모델 그리고 고급형인 L 모델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고가의 모델은 당연히 고급형이겠죠. 내부는 당연히 내부 자체가 다 고급이고요. 방탄 소재 그리고 특수 소재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세부적인 성능까지는 다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공개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럼 뭐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거 주세요. 손님 좀 알려주세요. 사고 공개할 수 직접 없습니다. 봐라. 사봐야 겪어봐라. 알 수 있죠. 약간 이런 네. 거 아닐까요? 와, 뭔가 어차피 비슷하게 나라 하네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라의 차. 그럼 다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좋은 이렇게 거지. 생각해요. 알고 보니까 에어컨 놓고 이렇게 찾아봐. 설마요. 네, 이 중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지만 사실 딱히 이럴다 성적도 없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은 자동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 홍치 부활을 꿈꾸다입니다. 네, 아까 저희 기업 리포터 거기서 이제 끝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음에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네, 예전에 그 폰치 불량 때문에 좀 중단했었지만, 네네. 근데도 이제는 다들 뭐 나라의 향진차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다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네, 네, 다시도 그래서- 생산 들어가고. 2008년에는 홍치 부활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고 해요. 네네네. 네. 근데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2011년도 한 해 홍치 판매량이 굉장히 슬프게도 달랑 2대에 어머. 그쳤다고. 좀 네. 실패라고 손해도 할 수 있긴 아니고 하네요. 두 그렇죠. 대. 네, 그리고 역시 2003년도에도 야심차게 다시 복귀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쉽지 않네요. 네. 사실 홍치가 중국 국산 브랜드이기도 하고 중국의 상징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인들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중국에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얘기했죠. 체면 문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우와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체면도 좋아하고도 나라 차라서 제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애국심. 되게 애국심도 표현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차를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예전에 그 복귀전을 치를 때 이제 관건이 과연 그 중국의 부자들이 네. 과연 이 홍치 선택할 것이냐 놓고 이제 경쟁을 벌여봤는데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 사람 탈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네. 부자들은 같은 가격이면 아우디 혹은 벤츠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이 북은 깃발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중국 상징하는 그 홍치라는 네. 브랜드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노력 같은 거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중심에 또 시진핑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알아볼게요. 키워드 둘. 시진핑이 사랑한 자동차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홍치인데요.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뭐죠? 네. 바로 2015년 아까 말씀하신 전승전을 기념한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네. 이때 시진핑 주석은 의전용 차량으로 홍치 L5 모델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 모델의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무려 1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면 아까 저희도 저번에 봤을 때 시진핑 뭐 하면은 정말 이 국민들의 반응이 남다르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이 차에 대해서 반응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좀 약간 눈길 좀 안 주던 이 국산 약간 차량이었는데. 국산 네. 차였을 텐데 왠지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타고 나니까 뭔가 좀 이미지 달랐을 것 같아요. 다들 뭐 위풍이 당당하다 생각하죠? 유아병 씨 할 때 주시 이렇게 타고 당당당당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위풍당당해 보였어요. 네. 네. 그래서 다들 좋다고 생각하고 있죠. 네. 또 누가 이 차 산 사람 제가 사진 봤는데 네. 웃겨요. 또 뭐 차 사기 위해 또 무슨 뭐 경축식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빨간색 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웃고 정말 큰 파티처럼 약간 결혼식 같은 것처럼 위에다 톱 같은 거 달리고 하잖아요. 네, 왜냐면 여기 아마 이 도시에서 저만 이 차를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표현도 해요. 네. 사실 그 전인 2009년에도 이 후진타오 주석이 신중국 건국 60주년 행사에 이 홍치 차량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부터 주석이 사랑하는 차라는 별명이 하나 더 생긴 중요한 시점인 거죠. 네, 중화주의를 강조하는 시진핑 주석 때에 들어서 홍치 브랜드 애용이 부쩍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관용차라고 하죠. 네.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소속돼 운행하는 그 차량을 얘기하는데요. 중국의 관용차 시장에 홍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가장 많이 타는 차가 어떤 관용차인가요? 관용차 중에 관용차는 한 30%는 아우디죠.
아우디인데 근데 이제는 국산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홍치가? 홍치로 바꾸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벨기에에서는 솔직히 저희가 주로 프랑스 차를 쓰긴 하거든요. 벨기에 차가 좀 모르잖아요. 네, 여기서 끝날게요. 네. 근데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관용차를 국산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좀 약간 그런 게 좀 네. 이제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이 몰락한 러시아에서조차도 푸틴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러시아 차량을 이용하라고 경고했을 정도의 분위기라고 하니까요. 이 중국의 관용차 시장 또한 홍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홍치에서 알아보니까 뭔가 좀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에요. 막 딱 올라갈 법하면 다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갈 법하면 다시 내려가고 이랬는데 정말로 약간 좀 성공이란 단어로 저희 방금 그 홍치를 설명해 드리기 좀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뭔가 정말 국민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인들도 홍치가 다시 살아나서 명성을 되찾길 바라는 분위기인가요? 응, 맞아요. 바르고 있죠. 근데 이제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차 너무 비싸서 네. 홍치도 이제 좀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차, 그런 차를. 한 중국 돈 10만, 그럼 한국 돈이면 1,500만 원쯤 이런 차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국민 차를 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네. 이렇게 다들 살 수 있어서 네. 그럼 다들 사겠죠. 네. 시진핑 주석이 애용을 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시기니까요. 앞으로 그 명성에 맞는 제품 생산을 내는 것이 관건이고 또 이것이 홍치가 가진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무조건 이렇게 비싸고 고급스럽고 이 외제 브랜드만을 따라잡으려는 노력 말고요. 중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제품을 좀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자동차는 바로 홍치 이렇게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네, 진짜로 오늘은 우리가 중국 대표하는 이제 그 브랜드 네. 홍치를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 세계 위상을 이제 덜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얘기가 될 거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차이나포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짜이젠!